자, 소득세인데요. 소득세는 여러분들 가장 차이가 없는 세무 2급하고 차이가 없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2시간? 한 2시간, 3시간 이 정도면 다 바로 끝내는데, 그건 이제 세무 2급하고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소득을 다 입력해야 돼. 뭐 이자 소득도 입력해야 되고, 배당 소득도 입력해야 되고, 뭐 사업 소득도 입력해야 되고, 기타 소득도 입력해야 되고, 퇴직 소득도 입력해야 되고. 뭐 들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막상 입력해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득세가 좋은 과목이구나. 약간 요즘, 네, 그것만 놓고 보면, 차이 나는 것만 놓고 보면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제가 입력 방법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혹시 그 세무 2급 한 1년 전에 하실 분 계세요? 1년 전 이후에. 1년 전 넘어서. 그러니까 2022년 전에, 2023년도 전에. 전에 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것까지 설명 같이 할게요. 알죠? 자, 일단 우리 이자 소득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소득 자료도 입력한다라고 했죠. 근데 가장 그나마 중요한 게 여러분이 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수입시기. 그렇죠? 왜냐면 우리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 수입시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 법인세로 따지면 귀속시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율 꼭 암기. 이 두 개만 잘 잡아주시면 쉬워요. 그렇죠? 그나마 좀 어려운 기타 소득이고 나머지 진짜 쉽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자 소득 수입 시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리가 이자 소득은 여러분들 수입 시기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수입 시기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한테 이자 받을 때는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와요? 아니면 약정을 하고 들어와요?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통장 정리하다 보면, 뭐야? 결산이자 뭐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금융기관하고 거래는 수령일로 갑니다. 수령일. 그렇죠? 근데 금융기관이 아니면 당연히 약정하겠죠. 여러분들 친구랑 돈거래하면 언제까지 이자 내놔라라고 하지, 야, 네가 주고 싶을 때 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챙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그래서 여기 예금, 적금의 이자는 여러 딱 봐도 이거 금융기관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금, 적금의 이자는 수령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이거 혹시라도 낼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단기 저축성 보험 차익 있죠? 단기 저축성 보험 차익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한테 받는 거잖아요. 우리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이라고 봐요, 안 봐요? 봐요. 여러분들 가끔씩 금융기관은 은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검색해 보시면 금융이라고 하면 우리가 증권, 맞죠?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카드회사를 다 여러분 금융회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험회사한테 받는 거잖아요. 보험회사, 금융기관한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금융회사한테. 알죠? 그래서 얘도 수령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알죠? 이렇게 가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비영업대금의 이익 있죠? 이거 출제 되게 많이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반드시 뭐까지도 챙기셔야 되냐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뜻이 뭔지도 챙기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잘 안 줘요.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 빠졌구나. 자,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우리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죠. 그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라는 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그렇죠? 내가 대여금,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다. 했죠.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은행이 아닌 자가 빌려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자 소득으로 가고요. 했죠. 그럼 이거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한테 받는 거니까 당연히 약정을 하겠죠. 이때는 우리가 약정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챙기시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미 여러분 사채에서 배우셨지만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성격이 추가적인 이자 지급의 성격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사채는 금융회사한테 받는 거예요? 다른 놈한테 받는 거예요? 회사채잖아요. 그래서 얘도 약정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거 그냥 이론상 존재하는 채권입니다. 무기명으로 거래했다는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기명 채권이다. 즉,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름을 모른다. 네, 그렇게 거래했다는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그냥 받아봐야 하니까 수령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지예금의 이자 듣고 버리세요. 통지예금의 이자는 우리가 그 예금 중에 내가 통지를 하고 인출해가는 예금의 이자가 있어. 통지를 해야 돼. 알죠? 그걸 통지예금의 이자다라고 하는데 얘는 예, 통지하고 인출. 그래서 인출할 때 이때를 수입시기로 봅니다. 말문제만 챙기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비용업 때문에 이익이에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배당 소득의 수입식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귀속식이라고 하고, 소득세에서는 수입식이라고 하지만, 이 둘은 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확정될 때 수입, 의무가 확정될 때 비용이 건 똑같습니다. 단지 쓰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쓰는 이름만. 그렇죠? 그럼 내가 배당 받을 권리는 주총일날 확정돼요? 받은 날 확정돼요? 주총일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인 배당은 당연히 이익 잉여금 처분을 결의하는 주총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배당을 누구한테 받는지 모른데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죠? 정말 위험을 많이 하는 거지. 예. 이땐 받아봐야 하니까 수령일은 그냥 이론상 존재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정 배당은 뭐냐면 우리 사회출 중에서도 배당 두드려 맞은 놈을 인정 배당이다라고 해요. 알죠? 차마 말 못했었는데 세무 2급 때는 아마 강사분들이 건너뛰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에서 우리가 부당한 유출을 주주한테 하게 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 두드려 맞는다라고 했죠. 그걸 인정배당이라고 소득세는 불러. 두드려 맞는 배당을. 알죠? 인정배당이다라고 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결산 확정일은 결산일이 아닙니다.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결산 확정일은 재무제표 승인일이에요. 주로 우리가 주총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아무튼 결산일은 아니에요. 알죠? 재무제표 승인일. 그때 결산 확정시키거든요. 주로 주총일날 많이 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꼭 외우셔야 될게요. 우리 시험에 말문제로 소득세에서 많이 나오는 게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요거 출제 많이 하거든요. 다음 중 과세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분리과세냐 무조건 종합과세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건 원천징수하고 끝내겠다라는 뜻이고요.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종합과세 쪽이니까 종합과세면 맞죠? 종합과세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라는 거 반드시 알죠? 자,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부터 챙길게요. 여기에요. 우리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있죠? 요거 45%는 이미 법인세에서 했어요, 이미요. 맞죠? 우리가 배당을 받아가는 자가 개인이다라고 해서 그때 막 독사 얘기했잖아요, 독사. 맞죠?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지 안 밝히면, 그래? 밝히지 마. 최고로 때려버릴게 45%. 했죠? 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을게 45% 두드려 팼는데 신고까지 하라고 하면, 그래, 너 불쌍하다. 했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요거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직장 공제에는 그냥 교직원 공제 요런 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일단 얼마씩 냅니다. 내다가 퇴사를 하면 내가 냈던 것보다 더 받는 걸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라고 해요. 요건 이자 소득으로 보거든요. 요거는 규모가 좀 커요.
제가 세무입금 영상에 올렸을 텐데, 소득세.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그래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원래는 과세를 안 했거든요. 그랬다가 IMF 때부터 과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잉만 한 거야. 근데 갑자기 피를 빤 거죠. 과세를 했다라는 건. 그래서 신고는 안 하게 해줄게 라고 들어온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는 요 두 개 외우시고. 알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는요, 일단 외국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 됐죠?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요. 세금 5월 달에 신고해서 내고 외국에서 원천징수 된 거 빼줍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아예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거. 그렇죠?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출자공동사업자는 그냥 암기입니다. 우리 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지금은 배당소득이지만 옛날 옛적에는 사업소득이었대요. 옛날 옛적에는. 지금은 배당소득입니다. 이름이 끝에 배당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업소득은 여러분들 무조건 분리과세 있어요, 없어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알죠? 없으니까 사업소득에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래. 제대로 된 이유는. 알죠? 근데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자, 그리고 올해 개정됐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도 많이 하지만 여러 뭐 금도 투자하고 국채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죠.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르면 채권에 투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채권 가격이 느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채를 투자해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원천징수 안 하거든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알죠? 그랬다가 그럼 5월 달에 신고해서 내라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겁니다. 알죠? 요거는 올해 개정됐긴 했는데 중요성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한테 됐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이자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14%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14%를 집어넣으시는 건데, 됐죠? 근데 다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예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단수 남기. 알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연말정산에서 예죠. 요거. 연말정산에서 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거 있죠? 뭐냐면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잖아요. 이거 외우시고 계시죠? 우리 뭐 일용직 근로자 그런 거. 요거 계시죠?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소득 신고할 소득 없으니까 소득금에 만족한다 배우셨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자, 이제 이자 배당 소득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메뉴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600 얘는요 640페이지 가세요. 640페이지. 자, 교재 640페이지 오시고 거기 640페이지 보시면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그 3번 쪽에 적으시면 돼요. 네. 이자 배당 소득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3번. 좀 칸이 없어가지고 아래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다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 설명 좀 할게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을 주면 원천징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원천징수 할 때 당연히 원천징수 하는 상대방을 일단 누군지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소득자료 입력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먼저 잡냐면 해당 소득자가 누군지부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걔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좀 조심해 주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해 주셔야 되냐면 이름은 기타 소득자 등록이에요. 뭐 이름만 놓고 보면 기타 소득이 있는 소득자를 넣는 거구나가 아닙니다. 알죠? 유의하실 게 여기는 기타 소득도 입력하지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자도 입력을 해야 돼요. 알죠?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어디에다 입력하세요 라고 줄 때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죠? 그래서 기타 소득자 등록에는 기타 소득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소득자도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단순 암기입니다. 자, 암기. 자, 입력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 수입 시기하고 원천지수 세율만 알면 쉽습니다, 실제. 네, 해보실게요. 자, 어떻게 입력하냐면 일단 문제에서 코드하고 소득자의 코드는 몇 번으로 하세요? 성명 뭐로 하세요? 줄 거예요. 그럼 이 거주 부분은 거주, 비거주라고 뜰 건데 조심하실 건 이름만 놓고 보면 개인만 입력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내국법인이면 거주로. 왜냐면 이거 입력 안 하면 뭐가 안 뜬, 필수적 사항 누락됐다 뜨거든요. 여기 1번 거주가 만약에 내국법인이면 거주, 외국법인이면 비거주 쪽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소득 구분은 말풍선 클릭하셔가지고 문제에서 언급된 소득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열심히 두세 글자 정도 치시면 검색이 될 겁니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안 띄웠지만 여기 내국인 여부도 내국법인이면 내국인에 거시면 되는 거고 외국법인이면 외국인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몇 번 하다 보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자 구분 실명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소득자가 개인이면 주민번호 쓰겠죠? 맞죠? 이거 거시면 되겠고 근데 소득자가 법인이면 사업자 등록번호 쓰겠죠? 그때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끝입니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자 등록을 끝냈어.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는 사람을 입력을 했으면 이제 원천징수 얼마, 몇 프로하고 얼마를 주는지 입력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하는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이에요. 이제 소득자 등록이 아니라 소득자료 입력.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무조건 F2번으로 불러오시면 돼요. 그렇죠? F2번으로 불러오시고 여기에 있는 귀속연월은 수입시기입니다. 수입시기. 그렇죠? 그래서 수입시기를 4번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6번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6번은 요거 입력 안 하는 것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6번은 네, 딱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는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니까 당연히 배당은 넣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언급이 이자 소득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안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천징수 세율이 아니라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그렇죠? 이자율이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6% 이자율로 주고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6% 하는 거지 원천징수 세율이 14% 넣는 게 아니에요. 알죠? 세율은 여기 있잖아요. 요 세율에다가 원천
징수 세율 입력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거고, 얘는 언급이 없으면 제끼시면 되는 거. 이자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배당소득은 당연히 여기 없을 거고, 이자소득도 언급이 없으면 그냥 제끼시는 거예요. 여기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여기 입력하는 거.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득자료 입력은 주로 2점 아니면 3점으로 돼요. 그래서 배점이 짭니다. 입력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교재로 가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저자분이 연습 문제 만드신 게 있어가지고요. 640, 어디 갔냐? 644페이지로 오세요. 644페이지. 자, 644페이지 예제 따라하기요. 자, 644페이지 예제 따라하기인데요. 어디 갔냐? 이거를 여러분들 회사를 일단 303번으로 고쳐주시고, 네, 목성으로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시고, 좀 문제 좀 바꿀게요. 문제에서 뭐 갑자기 거기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하세요 라고 첫 번째 줄 끝에 있죠? 이거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하라 라고 있잖아요. 이거 지우시고, 644페이지 예제. 지우시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소득자 등록하고 소득자를 입력하고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소득자 등록과 소득자료 입력을 일반적으로 같이 돼요. 여기는 그게 그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소득자 등록과 소득자료 입력을 요 연습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소득자 등록과 소득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알죠? 자, 근데 644페이지에 있는 1번은 퇴직소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푸실 게 퇴직소득이니까 얘는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할 거고. 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일단 우리는 배당소득하고 이자소득을 해야 되니까요. 네, 645페이지로 갈게요. 자, 645페이지에 4번하고 5번 할 겁니다. 4번하고 5번. 자, 일단 문제 해석부터 해야 돼요. 자, 4번부터 보죠. 4번부터요. 자, 4번부터 보면은, 자, 3월 15일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내역이다. 자, 일단 3월 15일에 지급에 밑줄 치시고, 645페이지 4번입니다. 3월 15일에 지급에 밑줄 치시고, 우리가 실제 지급일도 입력을 해야 돼서 그래요. 자, 그리고 볼게요. 자, 내가 401번 나성실 있죠? 얘한테 배당금을 450만 원을 준대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 402번 도화 보이세요? 도화? 도화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근데 우리 예전에 법인세에서 했었을 거야, 아마. 배당받는 자가 개인이면 우리가 이중배당, 우리, 그죠?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게 있지만, 맞죠? 배당받는 놈이 법인이면 이중과세 조정하는 게 없으니까 과세 안 한다고.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법인이 배당받으면 이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배당 주는 놈이 당기순위 자체가 법인세 낸 후의 소득인데, 그렇죠? 받는 놈한테 또 때리면 이중과세라고. 하나의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은 이중과세 이중과세 조정하는 게 배당 그로스업이라 있거든요. 배당세 공제라고. 법인은 그게 원칙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안은 과세하지 않으니까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5번. 자, 5번인데요. 얘는 3월 20일에 지급한 이자소득 비영업 대금에 대한 내역이다라고 저자분 되게 친절하게 줬죠. 실제로 시험에선 비영업 대금이라고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지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으시냐면, 자, 일단 그 네모 박스 좀 볼게요. 나도야라는 애한테 지급 대상 기간이 2월달 이자죠. 그러면 2월달에 이자를 450만 원을 줘요. 우리 회사가. 자, 근데 거기 아래 주석 보이시죠? 자, 주석에 어디까지 밑줄 치시냐면 소득자는 금융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 밑줄 좀 치시고. 그러니까 나도야는 나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소득자니까. 나도야가 나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게 나도야의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거예요. 이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25% 해야 되겠죠. 나도야한테 소득을 줄 때. 이해되세요? 요렇게 줘요, 일반적으로. 알죠? 상대방 소득자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 줍니다. 알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지워주세요, 여러분들. 뭐 금융상품명은 구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선택하고 뭐 과세 구분은 일반 과세하며 이렇게 안 냅니다. 시험에 낸 적 없어요. 그렇죠? 요건 지워주세요. 그럼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건 자료 4번에 나성실 개인만. 그렇죠? 자료 5번은 나도야 이렇게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 이자 배당 소득은 자 일단 우리 소득세는 원천징수 쪽에서 하죠. 실기를. 그죠? 자, 원천징수를 클릭하시되 자, 클릭하시되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사업 소득자 등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 배당 소득자 등록이 없어요. 소득자로 입력만 있지. 그래서 요 기타 소득자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소득자 다 등록하셔야 돼요. 이 세 명을. 아셨죠? 이거 좀 주의.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에 들어가서 소득자 등록해보죠. 나성실이랑 나도야. 12시 방향에 있어, 이 기타 소득자 등록. 자,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코드가 몇 번이냐면 401번. 자료 4번에 나성실 잡습니다. 이름은 나성실. 나성실에 대한 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주죠? 거주. 자, 그 다음에 소득급은 말풍선을 누릅니다. 그 문제에서 배당이라고 줬잖아요. 그 배당이라고 치시면 몇 개가 뜰 거예요. 여기 소득 구분에다가 배당이로 치면 몇 개가 뜨는데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당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 이거죠. 250 내국법인 배당이 제일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배당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251번 잡으시면 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 받는 거니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뭐 내국인, 외국인 뜨는데 혹시라도 내국 법인이어도 1번 거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소득자 등록은 개인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법인도 똑같이 하신다. 아셨죠? 내국인이죠. 일단 나성실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등록번호로 커서 가지면 주민등록번호 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만. 700418123456 자, 그리고 여기 소득자 구분은 우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잡아 넣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일 거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는 당연히 법인일 거죠, 여러분들. 위가 개인, 아래가 법인. 그죠? 그럼 상대방이 개인이니까 위에 잡아야 되게 주민등록번호.
네. 그리고 별도의 언급 없으면 실명이 있겠죠. 법인도 실명이 있을 거. 법인의 실명이나 법인 명칭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법인 개인 같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쳐도 돼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법인일 때 입력하시는 거가 되겠죠. 맞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다 했어요. 나성실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놔둬야 잡아주면 되겠죠. 똑같이. 그죠? 자, 여기 두 번째 코드에다가 놔둬야. 여기에다가요. 501번 놔둬야. 거주고요. 소득구분은 비영업이라고 치면 아마 뜰 거예요. 자, 여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뜹니다, 여러분들.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76010910750111. 그다음에 소득자 구분은 네, 주민등록번호고요. 개인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입력이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갑니다. 소득자 등록이 이미 다 된 거예요. 됐죠? 자, 나가고. 자, 이제 소득 자료 입력이 얼마 나갔고, 원천지수율 몇 프로 이런 것들이요. 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요 기타 소득자 등록 아래 보시면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시고요. 자, 첫 번째 지급일자는 3월 15일이죠. 배당소득이요. 자료 4번에. 예. 그럼 날짜를 3월 15일 지급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항상 소득자 등록했으면 F2번으로 코드에서 F2 누르면 뜰 거거든요. 소득자 등록에 등록했던 거. 그럼 여기에서 나성실이 첫 번째가 요 3월 15일 나성실입니다.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별도로 배당 결의일이 몇 월인지 안 줬죠? 안 줬으면 그냥 귀속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2월 달에 배당 결의했다라고 이거 2월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알죠? 이게 수입식입니다. 귀속년월이. 딱히 뭐 문제되는 건 없고 쭉 가서 배당 소득이니까 금액만 치면 되겠죠. 이자 지급 대상 기간 이자율 없으니까. 자, 그럼 지금 나성실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별도 연금 없으면 이자 배당 소득은 원천지수세율이 14%예요. 14%. 하고 엔터 누르시면 컴퓨터가 14% 세액과 거기에 10% 다시 곱한 지방소득세를 나눠서 해결해줘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급연월이 다르잖아요. 그 나도야한테 준 건 3월 20일 날 줬거든요. 날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지급일자. 여기에다가 3월 20일. 됐죠? 요거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도 F2번 해가지고, 나도야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얘도 별도 연금 없으면 약정일이 3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2월달은 귀속시간의 지급 대상 기간입니다. 2월달에 이자를 3월달에 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언급이 없으면 그냥 지급일자랑 귀속연월은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얘는 일단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존재합니다. 그죠? 단지 약정한 이자율이 언급이 없죠? 그러면 지급 대상 기간은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2월달이니까 2023년도로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저기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이자를 주는 거죠. 얼마인지 이자율은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금액은 450만 원 주고요. 그리고 여기 세율은 25%, 그죠? 25%. 비영업 대금액은 25%입니다. 14%가 아니라 25.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나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 세율하고 수입 시기만 좀 조심하세요. 원천세율하고 수입 시기만. 그래서. 자, 그리고